내가 비밀번호를 바꾼 이유. 제가 올해 70된 송자연입니다. 평생을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키운 자식들이 더 이상 제품 안의 아이들이 아니더라고요. 샵샵 그날의 전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들 광수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엄마, 비밀번호 바꿨어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채민이 좀 맡기려고 했더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지금 채민이 데리고 엄마 집 문 앞에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싶었죠. 귀를 의심했다니까요. 어떻게 애도 있는데 이렇게 문 앞에 세워둘 수가 있어요? 아들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하더라고요. 저도 참다 한마디 했습니다. 너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니? 온다고 미리 연락이라도 했니? 미리 말씀 안 드린 건 죄송해요. 근데 이미 왔는데 어떡해요? 근처에 계세요? 저희 빨리 가봐야 한단 말이에요. 일단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아이고, 정말 당당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지금 반찬 들고 문 앞에 있다고 하면 난리 부르스를 줄 거 아니야? 근데 나는 뭐? 너희들이 애 데리고 문 앞에 왔다 그러면 비밀번호도 알려줘야 되고 애도 봐줘야 되고 그러니 샵샵 혼자 키운 두 아이들 참 제 인생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저는 아들 광수가 10살, 딸 수연이가 5살 때 남편을 잃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친정아버지는 손 벌릴 형편이 못 되셨죠. 그래서 오로지 제 힘으로 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좋은 직장도 없었고 돈 버는 재주도 없었어요. 그래도 애들은 먹여야 하잖아요. 남들보다 2배는 더 일했습니다. 식당 일, 파출부 일, 할 수 있는 건 뭐든 했죠. 손가락이 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애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그 시절엔 힘들 틈도 없었습니다. 애들 보는 낙으로 그 힘으로 살았죠. 아무리 힘든 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과거가 되니까요. 그렇게 아들, 딸 열심히 키워서 둘 다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이제 아들 광수는 41살, 딸 수연이는 36살이 됐죠. 샵샵 친구들의 경고. 어느 날 친구 모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언니, 정숙이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글쎄, 아들 집에 반찬 주러 갔었는데 그걸 애들이 몰래 버리는 걸 닦은 거야. 뭐? 반찬을 버려? 그래. 나도 말로만 들어봤는데 정숙이가 그걸 직접 겪었다니까. 나한테 어제 전화해서 울고불고 하는데 진짜 참하더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애들은 그럴 리 없다고요. 오히려 반찬 만들기 힘든데도 자식들이 해달라고 성화라서 어쩔 수 없이 해주고 있었거든요. 저는 늘 우리 사이가 남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끈끈하고 각별하다고요. 제가 고생하며 자식들을 키우는 동안 남편 대신 함께 고난을 헤쳐온 게 바로 자식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샵샵 첫 번째 상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어머니. 며느리와 오후 2시에 만나기로 약속이 있었습니다. 김치와 반찬을 가지고 아들 집을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죠. 집 앞에 도착해서 배를 눌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집 앞에 왔는데 배를 눌러도 왜 안 나오니? 아, 어머니. 지금 친정에 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허리를 삐끗하는 바람에 못 가고 있어요. 사돈이 아프다는데 뭐라 할 수 없었죠. 제 집과 아들 집은 대중교통으로 4공에 5공분 거리였습니다. 그럼 이거 반찬은 어떻게 할까? 너희 집 냉장고에 넣어줄게. 아,
그러면 관리실에 맡기고 가시겠어요? 거긴 에어컨 트니까 괜찮지 않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제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 한다는 걸 눈치챘거든요. 약속까지 하고 왔는데도 집 안으로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하다니 제가 택배 기사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전화를 바꿔봤더니 말했어요. 엄마, 그냥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비밀번호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5분. 제가 그 집에 머문 시간은 고작 5분이었습니다.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었는데 자꾸 초조한 마음에 시계를 보게 됐어요. 도둑질하러 온 것도 아닌데 괜히 눈치가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입안이 썼습니다.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요즘은 제가 살던 때와 다르다는 걸 아니까요. 샵샵 딸의 배신. 집에 도착하니 딸 수연이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안 좋네. 오늘 아들 내서 겪은 일을 딸에게 말해줬습니다. 언니도 너무했네. 아무리 정신이 없었어도 미리 말을 해줘야지. 그런데 딸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아, 근데 엄마, 비밀번호 알려주는 건 좀 그렇긴 해. 나도 우리 시어머니가 비밀번호 알려달라 그러면 아이고, 절대 싫어. 뭐, 그냥 막무가내로 찾아간 게 아니라니까. 어쨌든 아무도 없는 집에 함부로 들어가는 건 부모 자식 간에도 예의가 아니지. 결국 딸도 며느리 입장이다 보니 제 며느리를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물을 떠달라는 거야? 누가 너한테 물을 떠달래? 우리 시아버지. 어제 잠깐 왔다 가셨거든. 시아버지한테 며느리가 물 좀 떠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른인데 자기 물은 자기가 떠먹어야지. 아랫사람이라고 물 떠다 줘야 해? 제 눈에는 물 한 잔 떠드렸다고 시아버지 험담하는 딸이 더 예의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딸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며느리도 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이제부턴 자식들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샵샵 두 번째 굴욕 또다시 부탁하는 아들. 며칠 뒤 평일 오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애엄마도 그렇고 저도 야근이라 늦을 것 같아요. 혹시 채민이 좀 데리고 계실 수 있어요? 그 집엔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게 며칠 전인데 어린 손자를 내버려 둘 순 없었죠. 너희가 전화 안 받은 거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지 말아라. 혼자 중얼거리며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여러 번 시도해도 문은 열리지 않았죠. 1시간 넘게 손자와 놀이터에서 기다린 후에야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 비밀번호 바꿨는데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다녀갔다고 비밀번호를 바꾼 건가 싶어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난장판이 된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스스로가 한심했습니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욕을 먹어가며 이렇게 집안일에 육아까지 해주고 있는지요. 샵샵 세 번째 배신. 영화를 보고 온 아들 내외. 1시간쯤 더 있으니 아들 내외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이만 가보마. 아, 감사했어요. 저녁이라도 같이 먹고 가라는 말도 없는 자식들을 보며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집 밖을 나섰다가 한마디라도 해야겠다 싶어 돌아섰는데 문이 끝까지 안 닫혀 있었어요. 그때 들린 대화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비밀번호 또 바꿔야겠네. 나중에 내가 바꿀게. 또 언제 오신다고? 지금 당장 바꿔. 근데 이렇게 계속 비밀번호 알려드리면 안 돼. 나중에는 당연하게 들락날락 하실 거야. 당신 영화 보고 싶다며. 그러니까 오늘은
나도 그냥 알려드린 거지. 야근이 아니라 영화를 보러 갔다니. 그것도 제가 아들네에 참견하고 싶어서, 제 집처럼 드나들고 싶어서 비밀번호를 물어본 것처럼 말하는 두 사람에게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샵샵도 다시 아들의 갑작스런 부탁. 친구와 저녁 약속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아이고, 언니도 고생이 많네. 집에 들어오니 아들과 손자가 있었어요. 말도 없이 또 애를 맡기러 온 거였죠. 오늘은 안 되겠다. 다음에 같이 먹자. 친구가 돌아간 뒤 제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손자가 넘어져 턱에 상처가 났습니다. 네. 어디려? 많이 다쳤어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아, 다른 것도 아니고 왜 얼굴에 애를 좀 잘 보셨어야죠. 애 밥 차리느라 그랬어. 그러게 잘 좀 봐주시라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머니한테 맡기는 건데, 이러면 제가 어떻게 어머니한테 애를 믿고 맡겨요? 부모 입장은 이해하지만 작은 상처 하나로 이런 말을 듣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터 주의 좀 해주세요. 다음엔 이런 일 없게 하세요. 인심 써서 넘어가겠다는 듯한 말에 허탈했습니다. 애 봐줘서 고맙다는 말도 없이 아이만 데리고 돌아가는 자식들을 보며 제가 뺨이라도 맞은 듯 멍하니 서 있었죠. 한참 후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현관문 비밀번호 어떻게 바꾸는지 알지? 이제는 제가 사생활이라는 걸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샵샵 마지막 대결. 며칠 뒤 주말, 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토요일 오전, 딱에 맡기고 놀러가기 좋은 시간이었죠. 저는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번갈아 전화하자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그러자 문자가 왔어요. 엄마, 혹시 비밀번호 바꿨어요?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채민이 좀 맡기려고 했더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지금 채민이 데리고 엄마 집 문 앞에 있어요. 황당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니? 온다고 미리 연락이라도 했니? 미리 말씀 안 드린 건 죄송해요. 근데 이미 왔는데 어떡해요? 당연히 집에 계실 줄 알았죠. 너희는 내가 지금 반찬 들고 문 앞에 있다고 하면 왜 약속도 안 하고 왔느냐고 난리 부르스를 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사정이. 그런데 좀 봐주실 수도 있잖아요. 엄마는 집에 계시면서 애 하나 봐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비밀번호는 왜 바꾸신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가 바꾼 것 때문에 서운하시구나. 유치하게 왜 이러세요? 뭐가 유치해? 너는 그 급한 일이라는 게 혹시 또 영화 보러 가는 거냐? 너희가 그렇게 사생활이 중요하고 너희 삶이 중요하다니까 나도 거기에 맞춰주려고 그런다. 자식한테 이것저것 따지고 화내고 문까지 안 열어주시고 꼭 그러고 싶으세요? 너희는 부모한테 그러고 싶어서 그랬니? 이런 게 너희 문화 아니냐? 그러니까 채민이는 알아서 둘이 봐. 나도 내 인생에 있어서 주말에는 놀러도 다니고 하련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부모라고 자식이 하는 일은 다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아들이 괘씸했어요. 샵샵 딸마저도 다음날 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엄마 집에 왔는데 비밀번호가 틀려. 바꿨다. 왜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그래서 뭘로 바꿨는데? 싫다. 내 집인데 내가 왜 알려줘야 해? 뭐야? 왜 그래? 나 지금 반찬 가지러 왔어. 반찬을 사 먹든지 내가 해 먹든지 해. 왜 말도 없이 와서 비밀번호를 물어?
갑자기 왜 그래? 이제 정신 차려서 그런다. 나도 너희들처럼 당연히 불편해. 부모라고 자식이 무조건 편하기만 한 줄 알아? 너도 이제 볼 일 있으면 며칠 전부터 내 일정 물어보고 허락받고 나 있을 때 와서 초인종 눌러. 갑작스런 제 행동에 자식들도 당황하고 상처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도 요즘에는 그렇게 해야 한다길래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적응해 갔으니 제 자식들도 차차 적응하게 되겠죠.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이른이 되어서야 깨달았네요. 자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요.